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감정 아로마 세라피. 이번 시간에는 fear, 두려움이라고 하죠.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함께 탐색하고요. 이 두려움과 우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이 감정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더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남성의 표정이요. 딱 이 fear,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올 것 같다라고 짐작이 되시나요? 물론 이게 뭐죠? 도마뱀인가? 이구아나인가? 그죠? 이런 파충류가 나의 어떤 반려 파충류라면 되게 사랑스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어디선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어깨 위에 있다면은 그 자체가 충격과 공포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fear라는 건요, 일단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 말로는요. 그래서 공포스러운 상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예상되는 위협이나 위험이 닥쳐서 무서운 상태요. 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서운 상태라는 게 공포라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무섭다는 감정과 두렵다는 감정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의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감정인 이유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스트레스 반응의 방아쇠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두렵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새 나의 두려움의 상태는, 두렵다는 이런 감정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나는 이런 감정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현재 별다른 두려움이라는 감정 없이 존재하는 상태일까? 함께 질문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잠깐 아주 짧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디로 달아나거나 숨고 싶은가요? 이런 감정이 요새 문득문득 들 때가 있나요? 아니면 자주 이런 느낌이 드나요? 혹시 접촉이나 소리 같은, 접촉은 이 피부의 감촉이죠. 피부에 뭐가 닿는 느낌이나 스치는 느낌, 그리고 소리나 이런 것 말고도 어떤 냄새라던가 아니면 내 눈에 뭔가가 보인 것 같아요. 이럴 때 그것이 갑자기 무섭다는 느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각 자극들이요, 평소보다 유독 예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혹시 지금 그렇지 않나요? 내가 평소보다 이런 오감 있죠. 소리나, 뭐, 눈으로 보는 거나, 냄새나,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감촉이나, 또 뭐가 있죠? 맛. 네. 이런 감각들이요. 평소에는 뭐, 별 느낌 없이 꿀꺽꿀꺽 마시던 물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져요.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되게 좀 무던하게 지나가던 그런 감각들이 유독 예민하게, 날카롭게 뭔가 내 신경을 건드리게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인지, 아니면 요새 그런 때가 자주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요새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 좀 직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막다른 그런
길로 들어서서 넘을 수 없는 벽에 딱 막힌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또 동반이 되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는가? 어떠세요? 지금 어 당신이 스스로 내리는 판단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자꾸만 의심하게 되나요? 이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두려움이 점점 더 증폭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요. 이것도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감정이 동반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요. 지금 혹시 이런 상태인가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요. 뭔가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못하고 안개가 낀 듯이 뿌연 상태랑도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운전을 할 때도요, 보면은 시야가 아주 맑게 명료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랑,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껴서 전조등을 켜도 도대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운전을 할 때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이 중앙선조차 보이지 않고 앞에 차도 희미하게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은 되게 좀 정말 그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네. 근데 바로 그런 실질적인 안개 말고요. 그 안개라는 게 좀 우리의 마음 상태나 정신 상태나 그런 데도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아주 안개가 뿌옇게 낀 듯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속에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런 안개가 자욱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상태일까요? 지금 어떠세요? 이거는 바로 앞의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이 되죠. 아니면은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에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태. 네. 바로 그런 상태일 때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 불확실성이랑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초래하는 주범, 예, 주범이죠.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 이 느낌과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탈진이 된 상태일까요? 이것도 양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력적으로 몸이 탈진이 된 상태일 때, 몸의 에너지가 바닥이 났을 때, 우리가 이 몸의 상태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상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도 균형이 깨지면서 두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두려움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두려움에게
에너지를 쏙쏙쏙 빨려가지고 탈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몸이 이유 없이 지치고 에너지가 딸리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진짜 무언가를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 상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를 사로잡은 어떤 감정이 뱀파이어처럼 내 에너지를 쏙쏙 빨아먹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상태를 판별하는데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탈진이 된 상태인가? 이 질문이요. 그 다음에 약물 등을 남용하거나 중독된 상태인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약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막 마약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약물을 그 약물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약물 오용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음, 약물이 단순히 어떤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약물을 먹는 거 말고 그 약을 먹는 행위 자체로서 뭔가 안심이 되는, 뭐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음, 그런 나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인해서 그 약이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약물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약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죠, 이거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가 실제로 몸 어디가 아파서 몸에 어디에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어, 그렇게 중독이 되고 의존을 하게 되는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어떤 부분에 불안이나 두려움, 아니면 마음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뻥 뚫린 듯한 공허한 느낌, 힘든 그런 상태, 그거를 약물로서 덮어버리고 싶어서 약물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약물만 나와 있는데요. 약물 말고 술이나 담배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의 필요 이상으로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지금 내 감정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만든 감정을 탐색하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출발 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이런 질문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가? 대인 기피증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분노나 좌절감으로 공포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거는요. 우리가 어, 안에 본래의 나의 감정이 내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고요. 그거를 아주 잘 숨기기 위해서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정말 나 자신에게도 숨기기 위해서 엉뚱한 감정들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런 포장을 위한 위장용 감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포장을 해서 정말 느끼기 싫은 감정을 저 꼭 밑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자꾸 분노가 폭발해요. 이유 없이 화가 막 나요. 아니면 좌절감이 들어요. 아니면 우울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돼요. 이런 다양한 감정 상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난 요새 되게 화가 많은 상태야. 나는 요새 너무 좌절감이 큰 상태야. 이렇게만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알아채고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겨두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포라는 감정을 저 무의식 깊숙이 우리 내면 깊숙이 꽁꽁 숨겨두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정은요 절대로 숨어서만 살지 못해요. 얘네들 답답해서 어느 순간에는 폭발해서 터져 나오거든요. 나 더 이상 갇혀있기 싫어.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돼? 나도 저 의식의 세상으로 나갈 거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컨트롤할 수도 없게 그냥 툭툭 튀어나와 버리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감정을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요새 정말 누가 봐도 나 이런 감정 상태야 라고 느껴지는 표면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과 만나면서 혹시 이 감정 밑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그 감정이 공포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닐까? 그런 질문도 해보는 거 좋습니다. 네. 필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1차적인 감정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맞아.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맞아. 요새 이래. 진짜 요새 이래.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음, 더 많이 잠식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감정이든지요, 혹시 지금, 내가 이런 감정 상태인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때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외면하거나, 나 그런 감정 싫어. 빨리 기분 전환해야지. 하면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이러기보다는요. 그래? 지금 내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건가? 앞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요. 아니면 내 몸의 상태나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된다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뭐 이렇게 벌레가 무서워요. 전 거미가 싫어요. 비둘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또 그렇게 아픈 이별을 하기 싫어요.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런 거 다시는 느끼기 싫어요. 이런 어떤 내가 예전에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그런 감정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일단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떠오르면은 그다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어떻다고 여겨지는지 한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반응하는 게 적절한 상태일까? 아니, 너무 과도한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억눌려서 내가 그런 감정 상태인데도 못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워하는 게 평생 우리 옆에 착 달라붙어 있지는 않아요. 가벼운 예로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비둘기가 평생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비둘기를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금세 벗어나게 돼요.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금방금방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물론 쉽게 또다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쉽게 사라져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 두려운 마음이 그만큼 또 빨리 사라지나요? 아니면 혹시 요새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가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졌는데도, 두려워할 상황이 사라졌는데도 그 두려운 마음이요, 그 놀란 마음이 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보통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는요, 그 감정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요,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감정일 뿐이거든요. 나는 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우린 별개예요. 이 별개의 존재가 서로 만나는 순간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 우리가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는 건요, 나라는 존재가 그 감정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순간일 뿐이지, 이 감정과 내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도 하게 되는 게, 감정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감정에 잡아먹혀 버리면은 감정 속으로 내가 꿀꺽 삼켜지니까 한 몸이 된 상태,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삼켜지기 전에 이 감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감정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다른 이 감정을 다루는 아로마 세라피 말고 다른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그 도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감정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예, 적당한 거리에서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그 도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요.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요. 어디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몸이거든요. 어떤 감정 상태가 되게 강하게 느껴질 때, 뭐 약하게 느껴질 때도 상관없어요. 어떤 감정 상태가 느껴질 때요, 그때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몸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비둘기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몸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딱 경직되는 것 같은지, 아니면 혹시 뭐 배가 아픈지, 어디 통증이 느껴지는지, 뭐 머리가 아픈지, 몸이 덜덜덜 떨리는지, 손에 식은땀이 나는지, 심장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침이 꼴깍 삼켜지는지, 아니면은 얼굴이 정말 차갑게 창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몸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몸은 이러이러이러한 반응을 하는구나. 그걸 관찰해 나가다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을 관찰할 수가 있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나를 바라보고, 나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1대1의 동등한 관계로, 누가 우위를 점하는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동등한 관계로서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요. 우리 가불의 관계면요, 을이 갑한테 막 뭐 질문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야기를, 자기 주장을 하거나 뭐 무언가 제안을 하거나 하려면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친구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너 두려움한테 "그래, 너가 지금 찾아와 줘서 반가워."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대등한 관계라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움, 너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 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두려움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두려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어
어떤 통찰로 이끄는 우리를 어떤 해답으로 이끄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두려움은요, 만약에 이 두려움을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잡아먹혀 버리게 된다면,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이게 돼버리면요. 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내가 막 휘둘리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이런 감정들로 가게 됩니다. 분노나 참담한 느낌. 편집증으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요. 동요요. 이렇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서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 상태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주눅든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또 두려울 때는요. 이게 감각이 예민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방의 모든 것에 다 경계를 굳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가득한 상태로 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일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가고 싶으세요? 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두려움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요. 이 두려움과 동등한 관계에 서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갑이 돼서 우리가 을이 돼서 이 두려움에 끌려갈 때 가게 되는 이곳이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한 발 물러서서 대등하게 두려움이 나를 보듯이 나도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시작해야겠죠? 저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니까요.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어떤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 두려움이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 세상에 요청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잠식할 때 그 정도가 너무 거세요. 그래서 혼자서 그 두려움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도저히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창피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굴욕적이야. 이런 감정 들 수 있거든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돼?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나가고 싶어.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겠어.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 선택을 하는 거,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두려움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제 아로마 세라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두려움은요. 일종의 그런 정신과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여기에 제가 제시한 거는요. 이런 정신질환,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정리해 놓은 DSM이라는 그 진단 목록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 드린 거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두려움은요, 보통 그 뒤에 장애라는 말이 붙어요.
영어로는 disorder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려움 중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두려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두려움은요, 불안 장애입니다. 근데 불안 장애는요,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진단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포증, 포비아라고 하죠. 근데 이거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 있죠? 네, 그런 두려움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사회불안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황장애요. 네, 이 공황장애는 최근에, 예, 최근이라기보다 꽤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편적인 그런 장애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장공포증. 네, 이런 것들이 불안장애로서 포함이 되는 거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진단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요, 공포증, 포비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했던 질문인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두려워하는 게 있나요? 네, 공포증은요, 사람들마다 다, 나 이거 무서워요, 이거 싫어요. 뭐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 바퀴벌레 나오면은 막 진짜 난리가 나죠. 어떤 사람들 비둘기 날라오면 난리가 나죠. 이것처럼. 사람마다 저마다 무서워하는 대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공포증이라고, 포비아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요, 특정한 물건이나 환경 또는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네, 여기서 키포인트, 핵심어는 지나치게죠. 네,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의 일종을 공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진단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현저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데,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위험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과도한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나는 정말 무서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다들 그게 왜 무서워? 왜 이거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이런 두려움이요. 두 번째, 공포 대상이나 상황은 거의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새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대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공포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대상이나 상황이 유발하는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회피하거나 견디려는 모습을 보여요. 네. 어떻게든 거기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거를, 그 공포, 너무 무서워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공포나 불안, 회피 반응이요. 보통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나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요. 우리가 장애, 디스오더라는 진단을 붙일 때는요, 이거 정신장애로 진단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상태가, 여긴 공포증이니까 공포라는 감정 상태가, 그리고 이 감정으로 인한 나의 반응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비둘기만 나타나면 캬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비둘기 보고 뭐 저렇게 호들갑이야 하면서 친구들이 막 옆에서 놀려요. 그래도 난 비둘기가 무서워. 하지만 뭐 비둘기가 없을 때는 비둘기가 나타날까 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거리를 다니지는 않아요. 그냥 나타날 때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공포증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너무 무서워서 길을 가다 보면 언제든지 비둘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마다 비둘기가 나타날지도 모르니 나는 너무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둘기 만날까 봐 무서워서. 이런 상태인 거는 바로 이 4번이죠.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나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나 손상이 초래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상태예요.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런 상태가 4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번과 함께 이 4번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을 때 공포증, 포비아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나 이 감정에 대한 반응은요, 정도의 차이이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과도해져서 내 삶이 엉망이 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일 때는요, 그 감정 자체 매몰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상태까지 가기 전에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 두려움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줄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매번 강조하고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뭐 무섭고 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나 이 마음을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어. 다시 평온을 되찾고 싶어. 지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써서 그 감정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로마 세라피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건요. 두려운 마음을 알아채고 수용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지금 내 안에 느껴지는 이 감정은 두려움이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요. 식별하는 거죠.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는 그 감정과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안녕, 두려움. 또 나를 찾아왔구나. 반가워.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려고 찾아온 거니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어요. 네, 어떤 감정이라도요. 그게 바로 수용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감정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반갑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감정과 저는 같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요. 감정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일 뿐이에요. 손님이 찾아왔으니 우리는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건 그런 이 감정, 우리를 찾아온 감정에게 환대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들은요, 어떤 감정이든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물어봐야죠. 무엇을 도와주려고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감정과 만남으로써 그 감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힘이 세져서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어버리는 이런 균형이 깨져버리는 상황으로부터 다시 대등한 친구 관계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에서 균형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회복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스위펜넬, 일랑일랑, 프랑킨센스, 스위파즈, 시더우드, 네롤리, 사이프러스, 라벤더, 샌다루드, 베티버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윗펜넬이에요. 펜넬 에센셜 오일은 바로 이 씨앗에서 추출을 하죠. 네. 워드는요, 그녀의 책, 더 프레그런트 헤븐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펜넬의 에너지에 대해서요. 펜넬은 영겁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무한한 에너지와 공명을 한다는 거죠. 이 힘은 우리를 뒤덮고 있는 짙은 그림자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정화하여서 펜넬의 향기 속에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 재충전한다는 거. 두려운 감정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일랑일랑이에요. 일랑일랑은요, 공포감을 촉진하는 스트레스 회로가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공포에는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상황이나 대상에 딱 직면했을 때 우리 뇌는요, 즉각적으로 그거를 스트레스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도망치거나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반사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회로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로를 멈추지 못하면요, 얘는 중간이 없어서 막 과열이 되다가 나중에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일랑일랑이요, 이 회로가 적당히 돌았으면은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 두려운 대상, 무서운 대상이나 상황이 지나갔어. 아니면은 그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상황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랑일랑을 쓰면은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고 과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 회로가 막 과열되지 않게끔 이 스트레스 회로를 적당히 멈출 수 있게 도와줘서요. 이 감정과 차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예요. 프랑킨센스는 외부의 에너지가 정신없이 뒤흔들 때, 이럴 때 우리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신경계 강장 효과, 신경계를 튼튼하게 신경계에 힘을 보태줘요. 내가 지원군이 되어줄게. 이렇게 힘을 보태줘요. 그래서 보호막을 형성해서 우리를 감싸줍니다.
예.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폭풍우가 너무나 막 몰아쳐 가지고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 되게 세게 불 때 여러분 혹시 막 휘청휘청하는 느낌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딱 보호막이 되어 주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 주는 바람막이가 되어 주는 게 프랑킨센스입니다. 그러면요. 막 정신없이 막 바람이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하는 상태에서 보호막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이 상황이 뭐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윗 바질이에요. 바질은 네, 소화에 진짜 좋은 허브이기도 하잖아요. 빠르고 강력한 소화 촉진제로서 몸과 마음으로 들어온 외부의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도록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똥으로 나가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소화가 되어야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요.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요. 그게 소화가 되어야지 소화가 되어야지 똥으로 나갈 건 똥으로 나가고 에너지로 쓸 거는 에너지로 쓰고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소화가 안 돼 버리면요. 이게 어디에 쌓여 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질은 그렇게 되지 않게 몸으로 들어온 것이든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든 소화가 잘 돼서 거기서 쓸 거는 영양소로 에너지 만드는 데 쓰고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배출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도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요. 걔가 소화가 잘 돼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지혜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직관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잘 사용을 하게끔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똥으로 배출되게. 이 감정이 우리 몸에 머무르면서 썩어서 부패해서 독소가 되지 않게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더우드예요. 시더우드는 과도한 생각이나 걱정 속에서 두려움이 증폭될 때, 왜 우리 안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데 자꾸 막 상상하게 되면 더 무서워지잖아요. 네, 그런 상태일 때 그 생각을 딱 멈출 수 있게 생각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생각에 늪으로 막 빠져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멈추게 해 주니까 예, 늪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고요해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만 내가 그 감정으로 한 발짝 들어가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기서 좀 무엇인지 볼까? 예. 그 틈을 만들어 주는 게 시더우드입니다. 그다음에 네롤리예요. 네, 이 황홀한 화려한 향의 네롤리는요. 생각의 폭풍이 일으키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스트레스 회로가 강력한 회오리가 되기 전에 진압을 해 주는 게 네롤리예요. 그다음에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는요. 어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이프러스를 지하의 신 하데스에게 바쳤었대요.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는요. 삶에서 만나는 커다란 그런 변화요. 죽음과 같은 변화와 연결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겨울에 모든 것이 죽은 듯이 소멸하게 되죠.
그러다가 봄이 찾아오면은 봄은 매번 찾아오는데 항상 그 봄에는 그 신비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춥고 메마른 겨울을 지나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싹이 다시 웅터 올라오는 거지? 네, 그런 생명력이요. 이런 생명력을 신뢰한다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그래도 봄은 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죽음처럼 거대한 변화도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이프러스가 도와주는 게 바로 그걸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중에서도요, 뭔가 변화, 내가 알아채고 있는 변화든 내가 아직은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변화든 그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변화로 인한 두려움이 일 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사이프러스입니다. 라벤더예요. 라벤더는요, 참 모든 감정에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에센셜 오일들과 함께 썼을 때 그 에센셜 오일들의 작용에 시너지 작용을 해주는, 다른 에센셜 오일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오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벤더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회복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삶의 활기와 평온을 되찾아 줍니다. 우리는요,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상태일 때 가장 강해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라벤더예요. 그 다음에 샌달우드예요. 산만한 생각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도해요. 어떤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때요. 그때 고요하게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은 두려움이 그렇게 크게 일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두려울 수 있죠. 두려움이라는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런데 그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그 반응을 고요히 지켜볼 수 있느냐의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고요히 지켜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줘서요. 이 샌다로드가요. 그래서 샌다로드는 산만함을 완화해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온의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이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라앉혀 준다는 게 아니에요. 평온하게 우리를 찾아온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이 감정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이 감정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티버예요. 베티버는요,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함이 우리를 잠식할 때요, 역경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베티버가 벽과 식물인데요. 뿌리가요, 엄청납니다. 저도 실물은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어떤 이 베티버가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주로 많이 서식을 한대요. 네, 그쪽 나라의 사람이 베티버 이렇게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들고 있는데요. 그 사람 키보다 이 뿌리가 더 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몸집보다 이 뿌리가 더 큰 거예요. 더 풍성한 거예요. 그만큼 땅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강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이 이 베티버 뿌리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이요, 그 뿌리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에 그 땅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에너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고요히 우리를 찾아온 감정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 대상별로 우리 앞에 살펴본 그 에센셜 오일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블렌딩은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 어떻게 이 나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이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할지 너무 막막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나 어, 상황이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 아니면 내가 바로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할 때는요, 여기 제시한 그 블렌딩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걸 여러분의 블렌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 나는 다른 거를 좀 섞어서 앞에 나온 그 에센셜 오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니까 좀 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내가 평온함을 되찾는데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로마 세라피에서 정답은 없어요. 굳이 정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 그 당사자가 썼을 때 맞아, 나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어 라고 느껴지는 그 블렌딩, 그 오일이 여러분에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연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연이요, 우연. 우연히 일어나는 일 있죠. 내가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아니면은 뭐 우연이라는 거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거는 흔하게 경험하는 거는 길 가다가 전혀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마주치게 되는 경우 있죠.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을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우연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연에서 그 핵심어는 그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발생하게 되는 무언가. 근데 그게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요. 삶이 되게 재미없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하지만 재미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순간에든 서프라이즈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서프라이즈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뭔가 활기를 주고, 삶에 재미와 유머를 선사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을 리프레시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거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연히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가 예측이 안 되나?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또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연히 두려움을 유발하는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질 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블렌딩이요. 일랑일랑과 라벤더 프랑킨센스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건요. 그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이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 자극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랑일랑이 그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회로가 과열되지 않게 완화해주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 스트레스 회로가 과열된다는 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회복하는 라벤더와 또 이런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으로 들어오는 것에 너무 세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프랑킨센스를 함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렌딩 조합이 우연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예전에 내가 정말 가슴 아픈 이별을 했어요. 그때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정말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감정 느끼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또 그렇게 이별하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또 그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 그게 두려워서 관계를 계속 회피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음, 네. 제가 지금 이별을 예로 들었지만 뭐 다른 그런 삶의 경험들, 어떤 삶의 트라우마, 삶의 상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스위펜넬과 프랑킨센스, 샌다로드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러니 이 새로운 상황에 나를 맡겨보자.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 스펜넬이죠. 거기다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얘네를 좀 고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샌다루드와 프랑킨센스. 이거를 함께 블렌딩을 해주면은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과 우리가 고요한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블렌딩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예시는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니면 네, 1대1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집단의 어떤 공동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하고도 연결되는 감정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뭐 이것저것 블렌딩 하는 것보다도요, 저는 이 로즈오또 에센셜 오일, 이게 정말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특효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로즈오또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거기에 어떤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